안녕하십니까. 인디솔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잘못된 반도체 공학 강의 바로잡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반도체 공학 강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인기 있는 반도체 공학 강의 중에 PN 정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특히 어, 외부 바이어스가 걸리지 않은 제로 볼트에서 이퀴빌리움 상태에서 PN 정션이 이루어졌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설명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잘못된 설명이 있어서 바로 잡아 보고자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강사분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외부 바이어스가 전혀 걸리지 않은 어, 이 제로 볼트에서 그러니까 이퀴블럼 상태죠. 그래서 이 N 지역에 있는 전자가 이 빌트인 볼테이지 장벽에 막혀서 넘어가지 못하고 N 지역에만 머문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P 지역의 홀도 이 장벽에 막혀서 이쪽 N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페르미 디락 분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틀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PN 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플리션 리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 이 필드의 방향은 내부적인 이 필드의 방향은 이렇게 N 지역에서 P 지역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N 정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평행 상태로 쭉 얼라인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N 지역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N 지역을 보면은 N 지역 위에 컨덕션 밴드 위에 전자들의 분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전자들의 분포는 정확하게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에 의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 곡선을 이렇게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변곡점으로 해서 위로 올리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립니다. 그랬을 때 위로 쭉 올리게 되면은 점점 이 전자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 빌트인 볼테이지를 0.7V라고 가정을 했을 때 0.7V 이상 넘어가는 전자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주 관점인데 이 강사님의 설명은 빌트인 볼테이지를 넘는 전자들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머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페르미 레벨에서 이 저기 빌트인 볼테이지를 넘는 이쪽 에너지를 뭐 대략 한 0.8 또는 0.9를 넣고 익스포넨셜 값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분명히 확률적으로 이 전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density of state를 곱하면은 뭐 수만 개 또는 많게는 수십만 개의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빌트인 볼테이지, 이 장벽을 넘는 이 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퓨전이 N 지역에서 P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형 상태, 그러니까 외부에 전혀 바이어스를 걸지 않은 상황에서도 PN 접합만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N 지역에서 P 지역으로 빌트인 볼테이지 넘는 아주 극소수의 전자들이 디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N 지역에서 P 지역으로 디퓨전이 일어난다면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 지역을 한번 보실까요? P 지역도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페르미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페르미 디락 분포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분포를 그려보면은 쭉 그려보면은 아주 소수지만 이렇게 thermally excited 된 전자들 P 지역에서도 thermally excited 된 전자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소수 캐리어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소수 캐리어를 제가 여기만 그렸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전 영역 그러니까
이런 그 뉴트럴 리전의 전 영역을 거쳐서 다 서멀 익사이티드 된 소수의 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 디플리션 영역 경계 끝에 있는 소수의 엘렉트론들은 이 내부적으로 생긴 이 필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에 의해서 이렇게 드리프트 커런트, 쇽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P 지역에서 서멀리 익사이티드 된 그 디플리션 영역 근처에 있는 전자들은 이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N 지역에서는 전위 장벽을 넘는 빌트인 볼테이지를 넘는 이 엘렉트론, 소수 엘렉트론이 디퓨전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렉트론, 이쪽 방향의 엘렉트론과 이쪽 방향의 엘렉트론이 서로 캔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 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N지역의 전자들이 장벽에 가로막혀서 넘어가지 못하고 N지역에 머문다는 설명은 분명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저는 이런 반도체 공학 강의, 잘못된 공학 강의를 바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호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울들도 이렇게 전위 장벽을 넘는 이런 극소수의 호울과 그 다음에 서멀리 제너레이트 되고 나서 남겨진 소수의 이 호울들이 방향이 서로 달라서 서로 이제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의 호울에 의한 디퓨전 드리프트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캔슬레이션 되면서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에너지 밴드 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반도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밴드 갭 중에 특히 페르미 디락 분포의 이해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뭐 정확하게 페르미 디락 분포가 100%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페르미 디락 분포만큼 더 정확한 분포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현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포식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있는 대로 믿고 그 다음에 이 분포식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분포식에 의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N지역에 빌트인 볼테이지를 넘는 전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디퓨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P지역도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에 의해서 서멀리 제너레이트된 극소수의 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생긴 이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 커런트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디퓨전 커런트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캔슬레이션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반도체 강의가 발견되면은 저는 계속 이렇게 고쳐주고 또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